신도시 입주를 계기로 양주시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지역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도시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북 통일의 화합과 경기 북부와 서울을 잇는 소통 중심의 도시로 태어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시가 정부 지원금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 상황에서 의정부 도시공사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궁금증이 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 그리고 미군 기지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의정부시가 시승격 60주년을 맞아서 도시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미군 부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딛고 남북 통일의 화합과 또 경기 북부와 서울을 잇는 소통 중심의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시의 도시 정체성 수립을 위한 학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기 북부의 핵심 도시인 의정부. 회의에 참석한 박수진 성균관대 교수는 의정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로 화해와 소통을 꼽았습니다. 미군 부대 주둔과 부대찌개 등 한국 전쟁의 갈등 이미지를 안고 있는 의정부. 하지만 박 교수는 한 발 앞으로 나가면 한국 전쟁 이후 파괴된 도시를 미군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재건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화 통일이 추진될 경우 남북 화해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곳. 이뿐 아니라 의정부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관문으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의정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 북부청사를 비롯해서 경기 북부 행정 중심 기관들이 다 지금 의정부에 있습니다. 경원선의 중심역이었고 그다음에 경기 각지를 이어주는 지하철 1호선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소통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역시 의정부시 내 미군 기지는 모두 철수했지만 여전히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학술회의가 새로운 도시 모습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향해가는 도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의정부의 근현대 건축 유산과 문학, 역사 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 지역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인구가 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머무는 교육보다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토론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알아보는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열렸습니다. 홍섭근 연구위원은 초등교사와 중고등교사들이 근무 2년 차가 되면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 자발적 희망에 의해 전출을 가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들의 잦은 이동은 기피 지역으로 낙인될 수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초등교사의 25%가 2년차 미만, 즉 2년이 되면은 다 떠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게 크게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의 31개 시군구 중에 이제 열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부가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 양주 지역 신도시는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현호 시의원은 교사의 높은 이탈률과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3만 5천 세대 정도 입주돼 있으니까 9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현재 있어야 되는데 지금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엄청난 과대 과밀로 우리 학생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45,500세대가 다 들어오면 11개 초등학교가 없는데 그때도 결국엔 또 과밀로 우리 학생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특화된 양주만의 정책이 필요하며 급격하게 팽창하는 양주 상황을 고려해 분교형 학교 확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교육청이나 뭐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는 북부 지역이나 이렇게 이제 신도시만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진 않아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절박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해야 양주교육의 현장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요청을 끝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정부 지원금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정위기 특별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기도 했고 특히 내년도 본 예산에서 행정 운영 기본 경비와 직원 복지 혜택을 감액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재정위기 상황에서 의정부 도시공사를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은 1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의정부 도시공사의 출범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예산 삭감과 공무원 복지예산 삭감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포함해 향후 연간 지출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수입 발생 시까지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내년 2월까지 도시공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인데요. 토지 개발과 철도 건설 등 지역 개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동절기 유행 기준의 6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들이 쏟아지는데요. 네,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의 허연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가정학과 허연입니다. 예, 독감 의심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1년 넘게 지금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례적인 유행입니다. 보통 11월에서 다음해 4월 사이에 독감이 퍼지는데요.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고 이 기간 자연 면역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독감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라도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비싼 백신일수록 또는 해외 제약사의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은 어떤 건가요?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은 총 9개의 회사에서 11개의 품목으로 모두 사가 백신들이고 국가 출하 승인을 모두 마친 품목들입니다. 접종 비용들을 보면 지역별로 크게 3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편인데요. 비급여이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게 돼서 효과는 차이가 없지만 가격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약사의 경우에는 환율과 유통 절차에 따라서 가격이 더 비싸질 뿐인데 효과에는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변을 봐도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백신 접종 후에 항체 생성률은 건강한 성인은 70에서 90%, 소아의 경우에는 50% 정도입니다. 항체 생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을 앓을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백신을 맞았다 해서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독감을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을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돼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과 함께 휴식, 수면,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드시는 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였습니다. 양주시와 경기교통공사가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등 신사업 발굴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달 30일 경기교통공사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드론과 자율주행 등의 상용화와 실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북부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경기교통융합타운 조성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두천시의회가 정부에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신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 한탄강까지 이어지는 국가 하천입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 이상으로 친수, 용수, 수질 기준을 크게 웃도는데요. 동두천시의회는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며 서울시에서 이전한 가죽, 섬유 업체들과 난개발로 인한 축산농가 난립이 신천 색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탄강은 남북 화해 협력의 터전이자 미래 통일 한국의 중심이라며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 등 경기도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완화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정부시 등 12개 지자체는 지난 11월 30일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다며 규제 완화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